오늘은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10년 동안 독서를 빡세게 하고 깨달은 것. 제 얘기예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빡세게. 그러니까 뭐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저는 책을 나름 열심히 읽는 편이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진짜 빡세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빡세게냐?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다 기준이 뭐 다르시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정량적인 거. 1년에 한 50권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50권은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을까 한 대충 이렇게 따져봤는데 적어도 한 200권 정도 되더라고요. 200권 정도. 이게 최근 한 5년 동안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최근 10년 동안 한 500에서 한 700권 사이 정도 책 읽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읽었고 정말 빡세게 읽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겠죠. 좋은 책.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책 중에는 쉬운 책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퓨처 셀프 마음의 기술 같은 거. 그다음에 불안 사회 생존 철학은 어려우면서 좋은 책이죠. 그렇죠?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 정책. 이런 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죠. 어렵죠. 고통의 비밀은 약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 중간 레벨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는 한 중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 난이도는 다 다릅니다. 근데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500권, 600권 읽는데 다 좋은 책만 읽냐? 꽝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뭐 100권 이상은 제 마음에 안 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100권 충분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읽다 보면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읽었을 때 다시 보면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이었나? 그런 책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웃풋.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는 책을 그냥 읽었고 아웃풋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되지 않았어요. 읽은 게. 근데 최근 10년에는 뭐 서평도 쓰고 특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고 대표님이랑 토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도 토론도 많이 하고 강연에서도 얘기 많이 해드리고 발췌해서 인용해서 그다음에 책을 좀 이렇게 제가 구조를 다시 짜서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뭐랄까 비디오 서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상 서평이죠. 이렇게 아웃풋을 많이 하니까 정말 제게 많이 되고 남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해 드리려면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진짜 인생 특강 같은 거 찍으려면은 진짜로 어느 정도로 제가 마음 먹고 찍는 거냐면은 내가 이 작가보다 이걸 더 잘 알아. 그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 이거 말씀드릴 거야. 그 정도로 읽으려면 진짜 빡세게 읽어야 돼요. 그냥 진짜 이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 컨텐츠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소개를 할 수 있었고 그 혜택을 제가 너무 온전히 다 체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랜선이지만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명저입니다. 명저니까 저 믿고 꼭 도전해보세요. 딱 정확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읽기 난이도가 낮지는 않다. 철학책이라서 어렵다. 근데 목차 보면은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너무 완벽한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철학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게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기 난이도가 상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다음에 구조가 너무 예술입니다. 너무 예술이에요. 제가 진짜 목차를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볼 때마다 읽었던 부분들이 떠오르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보면은 오늘 이거는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문. 요거 딱 하나 읽어볼 건데 마찬가지로 고대 에픽토테스나 디오게네스 이제 우리 에픽토테스 얘기도 들어봤고 저희가 이제 이 시리즈 찍으면서 지금 18강이잖아요. 우리가 17강까지 찍으면서 디오게네스는 몇 번 나왔죠. 그렇죠? 에픽토테스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디오게네스가 권력 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래서 철학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 분야에 걸쳐 탐닉,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욕망이 지배한 전 분야에 걸쳐 사회 경제 논리를 지배하는 오늘 같은 시대에 탐닉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 그러나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물질 의존도가 높은데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사실상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조되어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이 계속 어디에 의존돼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들 역시 부의 축적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도 부의 축적에 집착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뭔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에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읽어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욕망하는 기계가 된다. 진짜 이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모든 욕망은 외적인 결핍에서 발생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며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부분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너무 말이 멋있고 어떻게 보면 좀 시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너무 그냥 보석 같은 책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욕망하는 기계가 된다. 모든 욕망은 외적인 결핍에서 발생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며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냥 욕망에 계속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죠? 이를 온몸으로 인식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에피테톡스, 파스칼의 교훈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다. 그냥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이 그 생존 철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철학자들에 관해 서술한 장은 독자의 교양을 쌓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있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제가 설명 잘해드린 것 같아요. 칭찬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냥 생존 철학을 익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또 욕구와 욕망인데,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독서를 정말 빡세게 하면서 깨달은 거는 얻게 된 능력은 좀 이 욕망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책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읽다 보니까 더 좋아졌어. 그러면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배경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걸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고 심지어 그게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저는 책 읽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주어지고 그 시간을 어떤 행위로 채워야 되잖아요. 자던 먹던 뭘 하던 간에, 그렇죠? 저는 그게 만약에 제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하루에 2-3시간 책 읽으면은 그냥 몰입할 수 있고 진짜 몰입하면 어떤 무아지경 속까지 들어가 갖고, 저는 요즘에 여러분 저희 딸이 소설책 읽는 거 같이 저도 보거든요. 너무 재밌는 소설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을 나래를 잘 펼치셨을까, 너무 좋은 책이 많아 갖고 그냥 저는 책 읽는 게 좋아지면서 아까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결핍에서 발생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며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반대로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욕망이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저도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적 욕망, 그러니까 내 목표를 추구하고 내 꿈을 이루려는 욕망은 저는 솔직히 좋다고 봐요. 그게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면은 그게 도가 너무 지나치면 또 자기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적 욕망,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조금 이렇게 굴절 적응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 욕망을 충족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외적 욕망, 저도 거기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내가. 디오게네스에 비하면은 냉소주의를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은 저는 나름 외적 욕망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오게네스 얘기를 읽고 나면은 나도 한참 멀었구나. 아직도 나도 타인의 시선의 노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도
확실히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좀 제가 예전에 더 의존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의존도가 높았던 외적 욕망에서는 사슬을 굉장히 많이 끊어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지? 그 말이 나오네요. 여기 이거 또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 그래 브랜딩이 중요해. 이 집 브랜딩을 잘하네. 여기 브랜딩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브랜딩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브랜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그 회사가 자극하는 걸 브랜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좋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되게 옛날에 사고 싶었다니까요. 샀었고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거를 사다 주세요. 왜냐면 제가 옷을 너무 안 사 입고 뭐 옷에 보풀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옷을 안 사 입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제 옷을 못 사게 하거든요. 보통 사면은 이렇게 상설 매장에서 이렇게 할인할 때 굉장히 저렴한 옷들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해외여행 갔을 때 가면은 굉장히 싸게 파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라 그러죠? 아울렛 같은 데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그런 거 사이즈 맞으면 입고 그러니까 깔끔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뭐 멘토링 프로젝트나 저희 회사에서 뭐 가끔 어떤 이벤트성으로 옷을 제작해서 이렇게 입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저희 멘티분들이 만들어준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입는 게 그냥 행복하고 이런 거 입는다고 막 주눅 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입은 거 본 사람들 보면은 주눅이 들었어요. 오늘 좋네, 재밌네. 근데 이젠 더 이상 주눅이 안 들어요. 그냥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저도 입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뚱맞게 좀 비싼 옷이 몇 개 있어요. 비싼 옷이 다 그거는 저희 채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사다 주는 거예요. 너도 이런 것 좀 입으라고. 그러면은 또 안 입진 않아요. 왜냐면 사다 주셨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 입고 오히려 세상은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분들 좀 비즈니스 상에서 그런 분들 만날 때는 이 탐닉이 사회경제 논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입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안면 튀면은 그 다음부터 절대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만날 때는. 그래서 저는 정말 독서를 하면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욕망에서 저를 이렇게 단절시킨 게 진짜 그게 욕망이 뭔지 배웠다라기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욕망보다 훨씬 중요한 거, 욕망보다 훨씬 본질적인 게 있어서 그거를 추구하는 게 내적 동기 같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퓨처 셀프 같은 말들, 그냥 그다음에 마음의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래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지. 제가 오늘도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요즘 들어 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더 씩씩하게 키울까? 이거를 나는 요즘에 더 많이 고민 중이라고.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요. 씩씩하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씩씩하면 됩니다. 씩씩하면은 너무 기회가 많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행복하죠? 그러면 조금만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도 그게 불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업앤다운 하는 거 업앤다운. 그러면서 요 행복이 잠깐 더 했을 때 그때 행복하구나. 그다음에 떨어지면 그냥 이제 다시 디폴트 상태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고통이 디폴트예요. 고통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불안사회 생존 철학도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책이어서 여러분도 반드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추천하면서 이게 이제 18번째니까 이제 19, 20, 2개 남았네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고 대표님이랑 얘기했는데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까지 읽는데 여태까지 찍는 것 중에 제일 힘들게 찍고 있어요. 몰입은 했지만 그러니까 벌써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말이 읽을 때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3번 플러스 알파 읽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저는 90, 100살이 돼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 안 할 거예요. 거기서 저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정모를 많이 할까? 다 무료잖아요. 무료 정도가 아니라 정모할 때 저랑 하는 소규모 모임은 제가 커피든 뭐든 계속 여러분 제가 커피 값으로 진짜 몇 천만 원 썼을 거예요 살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어떻게 더 많이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서 강인함의 힘에서 배웠잖아요. 진짜 저도 소속 욕구를 채우고 그런 욕구는 나쁜 욕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심리 3대 욕구가 뭐 자기개발 욕구, 통제감, 그다음에 소속 욕구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욕구일까요? 그렇죠? 거기서 파생돼서 나쁘게 나오는 욕구들이 뭐냐면은 인정 욕구인데 그냥 인정 욕구는 좋다고 봐요. 내가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인정은 너무 좋고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도파민 인정, 그러니까 따봉 인정 이런 것들은 너무 나쁘죠. 진짜 삶을 피폐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 꿈은 고 대표님이랑 진짜 좀 200석, 100석 사이로 소극장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를 100석, 200석 하려면은 대관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원하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소극장 하나 있으면은 정말 그냥 매일 그냥 가서 오늘 뭐 2시에 있을 거니까 오실 분들 오세요. 그래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19강, 20강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